홍콩 여행 다녀왔습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은 포시즌스 홍콩이었어요. 홍콩 저는 처음이었는데 정말 끝내줬어요. 홍콩 여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느 호텔로 갈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일단 조식 평이 좋았으면 했고요. 홍콩이 나가서 먹을 것도 많지만 차챈테가 아니면 아침 일찍부터 영업하는 곳은 딱히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호텔 조식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뷰가 꽤 좋았으면 했고요. 여기서 저한테는 선택지가 페닌슐라랑 포시즌스만 남았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포시즌스의 야외 수영장이 마음에 들어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홍콩이 아직 더울 때라서 수영장이 가고 싶을 것 같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여튼 로비입니다. 2005년에 오픈한 곳이라 그런지 연식은 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죠?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작은 로비지만 사실 알고 보면 층고도 엄청나고 창도 엄청 큰 로비예요. 제가 묵은 방은 슈페리어 하버뷰예요. 저는 전망을 원했기 때문에 하버뷰로 바꿨습니다. 기본 방 중 하나인 디럭스보다 6제곱미터 더 작은 방이지만 제가 체감하기로는 충분히 큰 방이었어요. 고로 하버뷰 객실 중 가장 싼 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박에 90만원 넘게 줬습니다. 너무 비싸요. 이건 객실로 가는 길 엘리베이터 옆에 있던 건데 보고 한화가 생각났습니다. 고급 호텔이라 그런지 복도부터 상당합니다. 여기 복도 카페트가 뭐가 살아있다고 해야 하나? 저 털들이 다 안 죽고 위로 뻗어 있어서 신발로도 마찰이 다 느껴지는 것도 좋았어요. 이 정도면 포시즌스 콩깍지 같긴 한데 진심입니다. 객실에 들어오니 가방이 미리 와 있네요. 객실 안쪽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역시 훌륭한 하버뷰입니다. 근데 홍콩섬에서 침사추이 쪽을 바라보는 뷰이다 보니 침사추이 스타의 거리에서 홍콩섬을 보는 것만큼 웅장함은 또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또 홍콩에 온다면 그땐 페닌슐라를 가봐야겠어요. 그래도 ICC 덕분에 마냥 심심한 뷰는 아니고 꽤 괜찮은 전망이 된 것 같아요. 날씨까지 괜찮다면 저는 이 정도 뷰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빅토리아 하버가 한강에 비해서 배도 많이 다녀서 그런지 더 역동적이라 생각하거든요. 피크뷰 객실이랑 여기 하버뷰랑 거의 20만원 가까이 차이 났던 것 같은데 역시 이 뷰가 좋으니 침대에서 바라보는 이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기 저 항만만 불이 켜져 있던 것도 인상적이었네요. 세상 모든 직장이 파이팅입니다. 야경도 준수합니다. 제가 촬영을 대부분 핸드폰으로 하는데 핸드폰 카메라로 이 정도 야경이면 실제로는 상당하겠죠? 그리고 포시즌스의 기절 침대, 제가 여기서만 자면 기절한 것처럼 푹 자니까 붙인 별명이에요. 나중에는 포시즌스 베딩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다면 사고 싶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꽤 차분한 디자인인데요. 저는 화려한 것보단 이런 걸 더 좋아하긴 합니다. 호텔 객실은 그래도 쉬는 공간이라 생각하거든요. 천장까지 깔끔한 디자인으로 쭉 이어집니다. 침대 양옆에는 포트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 한쪽에는 충전기도 있네요. 이건 요청하면 더 준다고 합니다. 독서 등은 숨어 있어서 있는 줄도 한참 나중에 알았네요. 가장 작은 객실이지만 식탁도 잘 있고요. 웰컴 과일도 잘 있습니다. 이건 커팅 서비스 요청해서 잘 먹었고요. TV는 적당한 크기였네요. 그 위에는 뭐 이런 장식도 있네요. TV 앞으로는 책자나 뭐 이것저것 있었고요. 그리고 옷장, 공간도 넉넉하고 캐리어 거치대도 있네요. 옷걸이 넉넉한 것도 좋고 우산도 색깔별로 있네요. 공조 시스템도 면적이 넓어서 상당히 쾌적했습니다. 홍콩처럼 더운 곳에서는 이런 것도 디테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그리고 이제 미니바, 유료지만 칵테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키트도 있고 무료 차도 있습니다. 이거 맛있었어요. 같이 딸린 망고 젤리는 지나치게 달긴 했지만 차가 워낙 맛있으니 좋았네요. 미니바는 비싸지만 이것저것 있었고요. 유감스럽게도 포시즌스 홍콩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까지는 좀 걸어가야 해서 정말 급할 때는 이런 거라도 먹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냉장고도 아주 알차게 차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분위기 내기 좋게 와인잔도 있고요. 커피잔, 무료 물, 커피 머신, 포트까지 잘 갖춰진 모습입니다. 미니바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꾸며진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 은근 감동 포인트라 생각해요. 작은 방이지만 디테일이 상당하니 이야기가 오래 걸렸네요. 이제 욕실, 세면대가 2개라 아주 마음에 드는 욕실입니다. 이제는 특급 호텔이면서 세면대가 1개면 짜증이 날 지경이에요. 여기도 역시 물때 하나 없는 완벽한 욕실입니다. 한쪽에는 여성용 솜이 있는 섬세한 모습이고요. 오른쪽을 여자가 쓰라고 만든 건지 화장 거울도 이쪽에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인데 저는 어렸을 때 여드름 짤 때 써서 여드름 거울이라고 불렀었어요. 다른 한쪽에는 핸드워시랑 손수건이 잘 있고요. 헤어드라이기는 처음 보는 아이였는데 성능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욕조는 작아요. 있을 건 다 있고 머리 받침대, 베개 같은 것도 있는데 저한테 너무 작아서 안 썼습니다. 일회용품도 다 잘 있네요. 우리나라만 좀 환경 규제가 빡센 걸까요? 그리고 원래는 활짝 열려있지만 여기 화장실 문이 있습니다. 아주 큰 문이요. 당연히 화장실도 있으니 이렇게 닫을 수 있게 만들어 줬겠죠? 그리고 문 양쪽에 가운이 있고요. 무게감 있는 고급 제품 같아요. 샤워 부스는 뭔가 옛날 디자인 같아요. 어메니티는 프레테릭말 오드 매그놀리아, 그리고
변기칸은 뭐 변기칸이고요. 이건 제가 홍콩에서 느꼈던 건데 이 동네는 비데가 없나봐요. 어딜 가도 없더라고요. 작은 방인데도 객실 둘러보는데 한참 걸렸네요. 이제 수영장, 가는 길에 스파도 있고 이것저것 파는 가게도 있고요. 수영장 입구 쪽은 이렇게 풀사이드 바가 있습니다. 더 안쪽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요. 이 개방감이 정말 끝내줍니다. 홍콩에 끝내주는 시티뷰와 하버뷰 그리고 엄청 넓은 수영장까지 그냥 다 끝내줍니다. 또 가고 싶네요. 여기 한쪽은 1.2m 수심이었고요. 저 끝쪽으로 가면 2.2m였나? 발이 안 닿는 수준까지 깊어줍니다. 저는 깊은 수영장 좋아해서 좋았고요. 여기 물속에서 노래도 나옵니다. 올해 초에 올렸던 베트남 호찌민의 리베리 사이공도 이런 수영장이었는데 다시 봐도 참 신기하네요. 끝내주는 수영장 옆으로 전투 수영을 위한 수영장도 따로 있고요. 둘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운동이 목적인 사람들과 놀고 싶은 사람들과 공간이 독립적인 것은 상당히 좋은 점 같아요. 얼른 썬베드 뚝딱뚝딱 만들어주고 물까지 갖다줍니다. 나중에는 파인애플 같은 것도 갖다주더라고요. 첨벙첨벙 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유 부리는 것도 좋더라고요. 참고로 서양분들은 대부분 그냥 누워만 있던데 들은 얘기로는 이렇게 누워서 하루 종일 있기도 한다네요. 정말 여기는 수영장 하나 때문에라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콩 오기 전에 여러 호텔들 정말 여러 알아보고 깊게 알아봤는데 수영장 하나만큼은 여기 포시즌스 홍콩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새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적 없는 새라서 열심히 찍어봤고요. 물 마시러 왔네요. 수영장 말고도 포시즌스에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아르고 바예요. 괴짜 연구소 같은 컨셉인 것 같은데 꽤 재밌었어요. 웰컴 드링크로 샴페인에 구미베어도 넣어주고요. 이 정신없는 곳이 아침에는 얌전하게 바뀌어서 조식당이 됩니다. 위스키 전시장이 다 닫힌 모습이죠. 이런 거 보면 아이디어 하나하나 꽤 세심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일단 조식당에는 이런 감자, 베이컨, 소세지 같은 서양식 핫푸드들은 당연히 있고요. 튀김만두 같은 것도 있습니다. 맛은 솔직히 그냥 그랬네요. 이쪽에는 와플이랑 프렌치 토스트도 있고요. 얘네는 맛있었습니다. 고급 호텔답게 빵을 직접 잘 나가서 먹는 스테이션도 있고요. 그 옆으로 각종 다른 빵들, 토스트기도 있습니다. 잼은 위생적이게 포장 채로 가져가게 돼 있네요. 이쪽에서 가져온 버터는 꽤 맛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외국 호텔 조식 먹으면 빵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저와는 무관하지만 건강 챙기시는 분들을 위한 스테이션과 유제품 한가득 그래놀라까지 있는 소식가들을 위한 스테이션도 있습니다. 채식, 소식 모두 저랑은 거리가 좀 있네요. 그리고 아침부터 먹을 수 있는 치즈, 역시 홍콩답게 딤섬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쪽에 기대가 컸었는데요.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그냥 그랬습니다. 딤섬은 나가서 사 먹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에그 베네딕트도 좋고요. 오믈렛도 훌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호텔이니 조리 실력도 당연히 좋아서 그렇겠죠? 맛있는 에그 베네딕트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들 스테이션에서 가져온 면, 이건 진짜 별로예요. 나가서 먹으면 훌륭한 면 요리 정말 많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정말 훌륭했던 포시즌스 홍콩에서 행복한 시간 잘 보내다 왔습니다. 너무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칭찬만 너무 한 것 같지만 정말 진심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솔직한 리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콩이 전반적으로 숙박 가격이 싸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가격적으로 괜찮은 곳들 찾아보면 컨디션이 엉망이거나 무서운 동네에 있다거나 그래서 숙박을 어디서 할지 고르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운 여행지인 것 같아요. 5성급 럭셔리 호텔들은 전반적으로 다 너무 비싸서 쉽지 않긴 하지만 그 중에서 포시즌스를 고른 건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격 눈치 싸움을 좀 했는데 제가 묵었던 방이 원래 같은 날짜에 120만 원에 검색됐었거든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검색해보니까 90만 원대길래 아싸 하고 잡았던 건데 그래도 비싸긴 하네요. 그래도 제가 경험했던 이 만족감을 구독해주시는 정말 감사한 분들도 느껴봤으면 해요. 정말 기회만 되신다면, 여유만 어느 정도 되신다면 꼭 가보시길 바래요. 저보다 더 좋은 방으로 가시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정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김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